아쉬웠던 점은 뭐고? 그래도 이 부분은 좀 잘한 것 같다. 이런 게 있다고. 민선 측이 대전 시정과 관련돼서 시장으로서 가장 아무래도 의미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지역사회에 끼치는 여러 가지 어떤 성과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굳이 묻는다면 혁신도시와 관련된 사업으로 말하시는데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지역 청년들의 염원이었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시행하게 됐다는 것, 그리고 혁신도시 지정에 필요한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었다는 것, 이걸 통해서 혁신도시를 지정을 위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었던 일입니다. 80만이 넘는 시민들이 혁신도시를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셔서 지역의 민심을 하나 이렇게 묶어지고 그것이 중앙정치무대 또 행정 관련 기관한테 전달됨으로 인해서 시민의 염원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런 힘들이 모아져서 정치권, 언론 또 대전시 함께 노력해서 그 성과를 낸 것은 굉장히 큰 보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쉬움은 사실은 성과와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민선 7기의 슬로건이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라고 했고, 제가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시민 주권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했고, 그 일환으로서 여러 가지 수기 민주주의 형태의 사업들, 그중에 초창기에 했었던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큰 성과도 있었지만 너무 사실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그 절차적 과정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훈련하는 시간들이 좀 부족하고, 또 안 했던 일, 즉 안 가본 길을 가야 되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좀 일부 혼돈도 있었고, 또 이것이 일부에서는 시장의 결단의 문제이지 이것이 공론화위원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으로 정리할 문제냐는 비판도 있었던 그 시절인데, 그런 수기민주주의와 관련돼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진행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혼란스럽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 또한 좀 시정으로서는 좀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오히려 그 부분들이 좀 더디고 갈등이 있는 것 같아도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강점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맞물려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성과로 보고 있는 거죠.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 같은 경우도 온갖 비판 또는 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시민들이 열정적으로 회의에 참여하고 결정해서 결론을 내고, 또 일부에서 뭐 법적인 다툼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거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줬잖아요. 이건 굉장히 큰 의미의 성과로 보는 거고, 다만 그거를 좀 더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그 언론이나 시민들이 그 의미나 과정들을 충분히 공유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인 거죠. 뭐 대전의 어떤 고용률이라든가 실업률 뭐 이런 어떤 수치상으로 보면 좀 성장의 문제, 저성장, 양극화도 특히 이제 뭐 균형 발전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수치상으로 좀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풀어나가실?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저성장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더라도 대전이 정말 대전을 혁신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성장 동력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청년 실업률이 10%를 상회하는 정도 수준에까지 가 있는 것은 그만큼 대전이 젊은 도시라고 대외적으로 말하면서도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청년들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 문제들에 대한 상황이 안 좋고 정확하게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그런 면에서 이 극복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도전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도 한편 좀 아프게 좀 다가오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네. 대전의 어떤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그쪽 부분에 대전시가 중점을 둬야 되는 거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인데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오히려 대전의 동서균형 발전 이런 측면을 보면은 그쪽은 오히려 계속 더 크게 발전을 해나가고 좀 낙후된 원도시나 이런 쪽은 좀 더딜 수가 있지 않느냐. 우리 상대적으로 또 박탈감과 소외감도 느낄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들거든요. 이런 균형점을 찾아가기 위한 구상이나 보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제가 민선 7기도에서 가장 사업으로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동서간의 균형 발전 아니에요? 골고루 잘 사는 사회. 슬럼화돼가고 있는 지역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다 혁신도시도 다 역세권 주변 그리고 연축지구 그리고 역세권 프로젝트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보문산 관광 자원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동서 균형 발전 전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좀 예상치 못했던 국경을 이제 만난 셈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처음에 가졌던 구상에서 좀 변화들이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바꿔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대전시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 대책반을 팀을 이제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전시도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실제로 당장에 예를 들면 대전 방문회에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대전을 정말 새롭게 관광적인 즐거움, 재미를 만들어주고 그 인프라를 구성하고 콘텐츠를 더 개발하는 기회로 이 3년 동안 대전 방문회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은 이 언택트 관련 분야로 완전히 방향들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전 방문회 행사가 현실적으로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당장 그 금년도부터 우리 사업 재구조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당장 주어진 행사성 사업들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해서 도저히 이 사업은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재구조화 작업들을 해서 재정 구조도 새롭게 재편하는 작업들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민선 7기 후반기에 하려고 준비했던 모든 사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들이 당장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앞으로 먼 미래에 우리 포스트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될지까지는 우리가 아직 예측하기 어렵지만 당장의 시정과 관련돼서 시민들한테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 기반에 제공해야 될 여러 행정 서비스들에 대한 재검토 작업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또 행정과 관련된 그 현재의 시스템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그런 변화에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분들이 좀 빨리 좀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데 오히려 어떤 접촉 방식으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서민들 이런 분들은 좀 그런 변화에 둔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은 대전시에서 이런 코로나 때문에 어떤 행사를 취소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여파를 미치는 어떤 서민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온라인이나 비대면 이런 쪽을 강화한다고 하면은 어떤 접촉을 통해서 대면 접촉을 통해서 생계를 꾸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의 공간은 점점 작아지고 어떤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투자하거나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자본력이 있는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불균형에 대한 부분들도 시장님께서 좀 이 코로나는 우리 사이에 불평등을 더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조로 간다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분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후에 우리 사회 불평등의 문제를 국가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방어를 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걸 정책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는 꼭 필요하다. 재정 투입에 있어 결국은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겪는 경제적인 위기가 산업 여러 분야에서 오고 있는데
그 산업 분야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투자들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붕괴되고 있는 서민층의 생활 경제 부분들에 대한 정부 대책은 뭐가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코로나 이후 산업의 구조의 변화 속에서 정말 그 무력하게 무너져 내려앉는 그 자영업 서민층들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후반기가 되면 이제는 정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그 구상하는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구현되는 시기로 이제 바뀌어갑니다. 그러면 조직은 좀 더 안정화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민선 7기 후반기는 조직의 안정 그리고 업무의 성과 두 가지 축에 방점을 찍고 일을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산하기관과 관련돼서 그동안은 보통 중도에 사임하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저는 전임 시장 때 임명된 산하기관장들의 임기를 다 보장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새롭게 기관장 임기가 도래하는데 거기 후반기에 맞게 저의 어떤 정책을 잘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인사를 좀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또 지역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들이 전문성을 겸비하면 더 좋은 인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